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서비스 최인정입니다. 설 연휴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날씨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녹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하락 반전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은 다시 플러스 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 역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코스피 어제보다 0.4% 오른 194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업종별로는 내리는 업종, 오르는 업종 딱 반반씩 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동차 업종을 대거 사들이면서 자동차주가 속한 운송 장비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봐도 자동차, 현대차가 3.5%, 기아차가 3.6%, 현대모비스도 1.3%나 오르면서 현재 수출주 자동차주가 강합니다. 환율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5원 정도 오르면서 1,090원 선 중반대 정도까지 장중에는 올라왔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화 강세 좀 예의주시하겠다 발언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지난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실적 발표한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GS건설은 장중에 8%나 급락이 나왔었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장중 8% 또 급락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가지고 계셔서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푸시고 설 연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먼저 소개해드리죠.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153-2610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킥 서비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테고요. 한 종목 100초 시간 동안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에는 별점왕 어떤 분이 달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싶으시면요.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피드백을 받으면 전문가님들의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더 잘 상담을 도와주실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요.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유원컴텍. 유원컴텍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부터 여쭤보죠. 네, 1,450원에 15%입니다. 1,450원에 15%요. 네네. 어떻게 최근에 사셨습니까? 예, 전번에 8,400원 사다가 수익 실현하고. 예. 너무 좀 오르지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재매수하는 거예요. 2, 3일 전에. 8,400원대 사서 한번 수익 보고 나오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현재 목표가를 얼마나 봐야 될지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예. 단기로 보시나요? 아니요, 장기도 괜찮고, 앞으로 이제 전망이, 유원컴텍이 지금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관들 매수도 들어오게 해서 그런데, 예. 앞으로 전망하고 목표가를 대충 얼마 정도 잡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꼭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뒤에 남은호 원장님 바꿔드릴게요. 네. 예, 유원컴텍에 대한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먼저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보유 의견이 많으시네요. 5분께서 그냥 들고 가도 된다 싶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지가 궁금하시겠죠, 남은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수익 내셨네요. 네네. 네, 한번 수익을 내고 나면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붙거든요. 예, 그래서 재매수했는데, 네. 우선 얼마 정도 올라갈지 궁금하고, 네. 또 앞으로 회사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네. 매출 이런 거 하고 뭐든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하려고. 네.
네, 먼저 좀 우려의 말씀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에 재매수 하신 거는요,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유한 화양의 이제 경우가 지금 자회사인데요. 이게 중국에 투자도 유치를 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로컬 그 휴대폰 기기 업체들의 이제 내장재를 공급하면서 올해도 충분히 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유언컴텍 자체가 또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아직은 조금은 그 기업 원래의 회생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10년, 11년은 꽤 안 좋았었지만 2012년에는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되긴 했지만 현재의 주가는 2011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아, 고평가된 상태예요? 예, 순간적으로 현재의 이 실적 가지고 현 주가를 판단하기는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유언화양이라든지 유언컴텍 자체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요,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태가 아니겠나. 한 번쯤은 보고 짚고 빠져나와서 조금 관망을 한 다음에요. 적어도 한 1분기 정도 다 지나고 나서 좀 더 추이를 보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유언화양이가 자회사 실적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자회사 실적은 계속 좋은데요. 일단 모기업 자체의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향후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 예. 예, 자회사 실적은 평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IFRS를 통해서 평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이 모회사의 실적이 가장 원래는 중요하거든요. 아, 예. 예, 그거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좀 말씀해 드리면은요. 예. 현재 주가가 이제, 첫 번째 도래한 이제 만 원이라는 가격이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약 5,000원대에서 2배 가량이 지금 이제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의 흐름들이요. 그 매수하는 만큼 그렇게 강한 탄력이 안 나옵니다. 아, 예,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12월에 보시면은요. 12월에 이 거래량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으로 지금 계속 신고가 행진이 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쪽에서 어느 한쪽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어느 한쪽에서 물량을 내게 되면은요 급격한 하락으로의 순간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아,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이 1,450원이니까요 그렇게 싸게 사신 것 같고요. 일단 11,000원 이상 올라가면 일단 정리를 하고 나와서 좀 관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예,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아, 예. 예, 시청자님. 예.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유, 잘 알았습니다. 예, 매도 대응. 궁금한데 아주 오늘 속 시원하게 알았습니다. 예, 저희가 새해 복 드린 거 맞죠? 네네.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할 텐데요. 그때 혹시나 파셨다면 또 궁금하신 점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유언컴텍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게임하이가 장중에 12%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도 급등세는 유지가 되는데 게임하이 문의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 매수가 위주로 봐드릴 텐데 두 번째로 보내주신 분도 일단은 들으시면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8387님께서 게임하이를 8,233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매도 깔고 싶다고 하셨고요. 0575님께서도 8,760원에 일단 15%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두 분 모두 지금 손실 구간이신 건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게임하이 같은 차트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개미지옥이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악성 매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씩의 거래량이 있고 난 다음에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면서 내려오는 차트죠. 그만큼 윗꼬리에 해당되는 부분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몰려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보면 일단 실적이 좋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은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지금 60일선이 내려와서 다시 60일선이 지금 우상향으로 돌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가격대보다 더욱더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전에 있던 윗꼬리들이 많이 생기는 악성 매물 차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가격대 8,200원 그 가격대까지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하단 자체가 일단 먼저 지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단을 얼마나 보시면 좋겠냐면 지금 7,000원대에 한번 하단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안 오르더라도 다시 7,000원까지 미끄러질 수 있겠구나. 대신에 7,000원이 버텨주면 8,200원까지 홀딩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본전 때까지 다시 오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임아이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 게임빌 받을 텐데요. 이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봐달라고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게임빌을 포함해서 이제 스마트 게임 관련 회사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주가는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매수가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게임빌을 1,400원에 10만 원대인가요? 예, 10만 원이군요. 10만 4천 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남은원장님. 예, 기관의 리포트는 상당히 신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리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막상 그 기관의 리포트를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 방법이 일반 개인 투자자의 방식과 기관 투자자의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 시계가 좀 굉장히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리포트를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본인의 현재 투자 시계와 그리고 투자 성향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10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은 나쁜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샀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10만 원대의 가격이 만약에 작년 9월 달 정도의 가격이었다면 반드시 팔았어야 되는 지점을 통과를 한 지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10만 4천 원에 매수를 했다면요, 빨리 빠져나오시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같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또 기관의 리포트를 보고 매매를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일단 2013년 프로야구 게임 자체가 지금 앱스토어에서 상당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제노니아4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가격 부담이 너무 커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바라본다면 2011년에 한 3만 원대 가격 하던 게 5배수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현 시점 8만 5천 원 가격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정리 타이밍을 제가 설정해 드리면은요, 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만 원 정도의 가지의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빠져나오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 손절은 아닌 것 같고요. 게임빌 받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봐드릴게요. 이분 역시 지금 손실 구간에 계세요. 한국가스공사는 0235님께서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7만 5천 원대입니다. 7만 5,600원에 20%.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거래량 또한 상당히 많이 붙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를 깨고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큰 하락세가 나타났던 거는 이슈를 한 개 들 수 있겠는데 미수금 유동화가 돼서 처리를 못하겠다. 그런 발표가 났었죠. 그만큼 회계적인 장부에 미수금을 어느 정도 영업이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줘야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회계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오버가 되면서 우리가 같이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채와 자본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부담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채 발행이라든 이런 부분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해서 악재가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65,000원 자체가 지지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하향적인 이탈로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너무나 줄고 있는 모습 자체는 지금 어느 쪽으로나 방향성을 한번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상단으로라든지 아니면 하단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에 있던 물량이 대부분 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잔존에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손절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65,000원을 좀 지켜주면 그때는 좀 더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65,000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넣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받으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솔 CSN 받을 건데요. 이 종목 전화로 들어왔었군요. 예, 한솔 CSN 3,330원에 20%십니다.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택배주로 분류가 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실적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2011년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2012년 좀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삼성과 그리고 CJ 간의 충돌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들이 최근 좀 많이 부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남아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물류에서 한솔 CS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탈락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한솔그룹도 이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큰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펀더멘탈, 즉 실적의 개선과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어떤 내용이 충돌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 내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미리 선을 꺼 두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5월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달부터는 좀 하락의 어떤 추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단에 걸쳐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과연 딛고 일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느냐. 딛고 일어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1차 목표치는 4,000원 정도는 가볍게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한 단계 더 다운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3,000원 정도 붕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3,300원이 되겠습니다. 3,3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물량을 줄이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300원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4,000원까지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을 손절가 라인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솔 CSN 받고요. 이번에 CJ제일제당 봐드릴게요. 오늘 주가는 1% 조정을 받는데 이분께서는 그래도 낮은 가격대 사셔서 수익권이십니다. CJ제일제당 33만 300원에 비중 10%로 비중은 많지는 않으신데요. 이 종목 봐달라고 문의가 들어왔고요. 종목은 52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청자님이 33만 3천 원에 사셨던 가격은 정확히 칭찬 점수 90점짜리입니다. 상당히 예. 잘하셨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수익권이고, 제가 주봉상을 화면을 보고 있는데 주봉상을 보시더라도 박스권 상단이 34만 원대입니다. 그만큼 33만 원이라는 거는 가격대 자체가 내려오기 조금 힘든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출고 가격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강세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분기에 증시,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경기 부양 정책 쪽으로 흘러간다게 되면 그때는 음식료 업종이 어쩔 수 없이 수급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회사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겠죠. 그만큼 장기적인 플랜은 좋지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지금 제가 수익을 보니까 한 6%에서 7% 가까이 나셨는데, 예. 지금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익 실현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6% 정도 수익 보셨는데요. 챙기고 일단 나오는 게 좋겠다 의견을 주십니다. CJ제일제당 받고요. 이번에 또 전화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UID 봐드릴게요. UID를 10,0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 거래되는 가격을 보니까 8,000원 초반이거든요. 10,000원에 30%.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다고 하네요. 예. 우선 기업 측면으로 본다면 기관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추천을 역시 했던 종목입니다.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UID 같은 경우는 경쟁업체들이 좀 많이 사라졌죠. SSCP라든지
그리고 SK CNC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요. 역시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이나 그리고 기대감에 대해서 선행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겠지만은 그러한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더 튀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밀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UID 같은 경우에는요. 1, 4분기 실적, 즉 전년 실적과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좀 강한 강세를 보이기는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발표된 이후의 흐름들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가격 역시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면서 추격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과연 어느 가격대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 역시 좀 높게 반등을 바라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9,000원 선에서 한 9,300원 선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에서 9,300원 정도 라인에 접근이 되면은 일단 한 번쯤 잘라주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의 경우입니다. 잘라주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UID 한 번에 10,000원까지 올라가기 기다리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면 9,300원에서는 일단 한번 자르고 다시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예, 오늘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산, 코오롱 생명과학, 낙앤락, 바른손 게임즈, 베이직하우스 순으로 저희가 지금 봐드릴 거고요. 오늘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조비에. 조비요? 예, 조비. 예, 조비 얼마에 사셨어요? 예, 14,500원이요. 14,5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셨습니까? 50%예. 50%요? 예. 한 번에 50%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시청자님. 조비는 네네.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방송 보고 들어갔지. 아, 그러셨어요. 조비가 어떤 일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비료 쪽 일 하는 예, 거라고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자세한 상담은 잠시 뒤에 이제 이상로 대표님께 연결을 해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예. 다른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어머, 어떤 이야기세요? 경제TV가 몇 번이에요? 서울경제TV가 몇 번이냐고요? 507번이요.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네네. 예, 지역에 따라서도 채널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번 틀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회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덜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혼처를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시청자님, 네네. 예, 조비를요, 좀 시간적인 네.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단기간에 보면은 더 좋고요. 예, 그러시고요. 혹시 손절도 생각을 하십니까? 손절요. 예.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손절도 할 수 있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예, 조비에 대한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볼까요? 예, 저희가 먼저 집계를 좀 해봤는데요. 의견이 조금 나뉘죠. 보유가 3분이 계시고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팔자가 2분인데 분할 매도가 1분이시고 당장 매도도 1분 계시네요. 이상루 대표님.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경제TV를 제가 맞추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네. 꼭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지금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네네. 조비 같은 경우에 그때 만약에 딴 방송에서 추천을 받고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추천했던 이유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그런 뉴스로 인해서 추천을 했을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예,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부분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곡물 가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곡물 가격을 한번 보면 지금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체적인 곡물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래야지 비료업체라든지 아니면 농업 관련주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가격적인 부분 자체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 대신에 신정부 정책 이런 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은 지금 벌써 다 사그라들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바로 가격이라는 겁니다.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곡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비 같은 기업도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본다면 시청자분 가격대가 지금 14,000원대거든요. 예. 그럼 14,000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11,500원 사이를 우리가 지지선을 한번 활용을 하시고요. 11,500원이 만약에 지지가 안 되고 또다시 내려간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곡물 가격이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우리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더라도 가공식품 분야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가공식품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곡물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얘들이 마진이 많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비료업체는 그만큼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정리하시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단기적인 반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대신에 하단에 보시면서 11,500원이 지지가 안 되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추천해준 종목을 한번 사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11,500원 선이 깨지면 그때는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매일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네. 예, 또 궁금한 점 생기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전화 연결할 건데요. 잠시만요. 이상로 대표께서 할 말이 좀 남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세는 약간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뭐 다음 주까지 본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하단을 11,500원에 잡은 거고요. 네. 반등이 나오시면 무조건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네네. 예. 예. 시청자님,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비 받고요. 바른손 게임즈 바로 이어드릴게요. 이 종목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바른손 게임즈 1980원에 사셨고요.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데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46%나 되셨다고 합니다. 몇 개월쯤 산지 됐거든요 하셨는데요. 남은 원장님. 예, 뭐 1,980원이라는 가격이면 사실은 그렇게 썩 못 사신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세가 이제 끝물일 때 따라서 본격적인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시간만 보내면서 기회비용이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금 보석팡 이후에 바른손 게임즈의 어떤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좀 둔화된 흐름입니다. 지금 게임업계 관련 종목들을 보면 조금씩은 따로따로 노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역시 하나의 테마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분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이 원동력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들은 문재인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급등과 급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한다면 기업의 가치로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말씀해 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본인 종목이 매수가 어느 정도 적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매수한 부분을 그대로 매도를 했을 때 1%에서 1.5%를 넘어간다면 분명히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46% 매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그대로 시장가 매도를 했을 때 2% 이상 물러난다면 물량은 분명히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시 한 좀 2, 3개월을 두더라도요, 사신 가격까지 그대로 올라오기를 좀 기다리셨다가
그 가격에 정리하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는 절대 안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백산 사신 분 봐드릴게요. 백산 5,600원에 15% 사셨고요. 오늘 6,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매도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지금 합성 피혁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케이스 부분을 납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핸드셋 부분을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1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지금 좋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백산 같은 종목군들이 요즘 시장의 트렌드죠. 그만큼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그리고 실적이 어닝 실적을 발표하는 주식들 그런 공통점을 갖추고 있는 게 백산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린다면 그때는 8,500원까지 조금 홀딩을 하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고점 자체를 5,000원대 돌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5배수 정도를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고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8,000원이라든지 아니면 8,500원 사이에 우리 1차적인 매도 물량으로 잡으시고 1차적인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고가 내고 있는 백산 받고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 이틀간 조정받는 베이직하우스 봐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베이직하우스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0810님께서 16,200원에 20% 사셨고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예, 현재 가격은 가격의 충돌 구간입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가격의 충돌이 가장 좀 심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이제 SPA가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모 기업의 히트텍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거든요. 없어서 못할 정도였죠. 네,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직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이제 그러한 부분에 히트를 못 쳤지만은요. 이걸 중국으로 옮겨보면은요. 중국에서 베이직하우스가 이만큼의 히트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베이직하우스의 향후 이제 성장성은 중국에서 모두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어떤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겠지만은요. 올 한 해 중국의 어떤 정책의 목표가 소비 진작에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충분히 기대되는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중기 관점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차트를 통해서 지금 그려놓은 부분인데요. 일단 하락세가 일정 부분 이제 진정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턴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턴이 되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15,000원에서 16,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간이 필요하다 뿐이지 하락의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따라서요. 계속해서 일단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유의 원칙이 필요할 것인데요. 종가상으로 15,000원을 하회하지 않는 정도라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요. 그렇다면 차기 이제 목표 가격은요. 한 19,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베이직하우스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19,000원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코오롱 생명과학 볼게요. 어닝쇼크 타이틀을 달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더 빠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를 보니까 주가 빠질 때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63,800원에 20%신데요. 전망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예. 전망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을 사신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단에 물량이 터진다고 그게 바로 뭐 저가가 되기는 사실상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손실이 적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예, 알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비중이시고 또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CJ 대한통운 봐드릴게요. 사신 가격이 예, 한글로 적어주셨어요. 119,500원에 20%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예, 무난한 뭐 상승 흐름이 예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세가 지금 바로 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손실의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꾸준히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 계속해서 좀 보유해도 될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CJ GLS와 통합 출범함으로써 이제 물류에 대해서는요, 거의 이제 독보적인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딱 하나 변수가 있다면 과연 이제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 인수에 CJ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내느냐. 만약에 성공을 해낸다면 역시 글로벌 물류 쪽으로도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계속 보유 상태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주가는요, 의외의 돌발적인 변수가 수급을 망가뜨릴 수 있고요. 수급이 약화가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는 이 기술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유의하실 부분들은요, 11만 원 정도만 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 보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1만 원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손절매를 고려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요, 최소한 13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CJ 대한통운은 중장기 투자하시고 보유 가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락앤락 봐드릴 텐데요. 어제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부진했죠. 오늘 장에서 3.9%, 4% 가까이 빠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여쭤보셨어요. 사신 가격대는 좋습니다. 24,000원에 10%시고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시겠어요. 네, 예. 일단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 실현도 좋고요.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좀 좋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뭐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28,000원, 29,000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되면 어느 정도 매물대가 분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만에 뚫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실적이 뒷받침됐다면 한 번만에 뚫었겠지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접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2분기에 대한 기대감 또한 아직까지는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락앤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좀 더 하신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지금 뭐 2월달, 3월달 안에 끝장을 내겠다. 그러면 지금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하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락앤락까지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3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종목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각 남은 원장께서 전화를 통해서 봐주셨던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예, 종목은 남해화학이었습니다. 남해화학을 11,000원에 10% 가지고 계신 분 연결이 됐었는데요. 남은 원장님 의견은 일단 지금 당장 매도는 아니고 8,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는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통화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시청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남은 원장님, 이 종목 8,000원까지 여전히 기다려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테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간 같은 경우에도요. 11시 35분 현재 7,150원 가격이지만 거래량이 26,000주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가 6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요. 한 3일 연속 하락 이후에 지금 4일 연속 같은 자리에서 횡보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극적인 순환매가 중소형주로 돌아서는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7,150원, 8,000원까지는요. 먼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셨다가 8,000원대에서는 꼭 한번 던져주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일단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상로 대표께서 조비도 봐주셨었고 이번에는 남은 원장께서 남해화학을 AS를 해주셨는데요. 11,000원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어렵겠고 8,000원 갔을 때 그때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 의견 지난주와 변함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이상로 대표 지난주 종목 AS 할게요. 예, 종목명부터 살펴봅니다. GS인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 중에 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8% 넘게 빠지면서 GS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GS의 주가도 많이 밀렸다가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2% 빠진 67,000원대인데요.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이 76,000원이었고요.
이상로 대표께서는 그래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좀 주가 많이 빠져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어제 예. 크게 걱정이 안 되네요. 그러세요? 네, 예,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전화 연결 좀 바로 해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전 예. 팬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예. 네. 예. 일단 GS가 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실적이 발표되면 어쩔 수 없이 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마진 차익, 정제 마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려면 1분기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4분기에 뭐 휘발유 가격이라든 이런 부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정제 마진 자체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의 뭐 1분기부터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GS라는 종목을 볼 때 한 개 같이 보시면 좋겠는 게 차트의 흐름을 보면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종목과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하단의 지지선 자체는 안 보이지만 이 부분 지금 27,000원대를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GS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단 자체는 벌써 이평선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길게 보신다면 67,000원 부근을 여전히 지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만 지지가 된다면 그때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65,000원이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따로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65,000원 깨지 않는다면 그래도 홀딩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65,000원, 6만 원? 65,000원? 네, 65,000원. 예, 그 정도까지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예, 희망 가지시고요. 늘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네. 해서 오늘 AS 종목 GS까지 봤습니다. 예,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려야겠어요. 샘플러스 나문호 원장 또 역시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새 정부 주요직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저 같은 보통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중은 보통 사람을 중히 여기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정확하고 바르게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이 책임 총리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69세로 경남 하동 출신이며 성균관대 법정대를 졸업해 부산지검 검사장과 법무연수원 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5년 만에 부활한 장관급 국가안보실장의 65세로 전남 광주 출신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내정됐습니다. 또 장관급으로 격상된 경호실장에는 64세로 부산 출신인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이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유로화 강세 현상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ECB 정례통화정책위의회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최근 유로화 강세를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신호라며 전체적으로 실효 환율이 장기적인 평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올 후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존 경기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환율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중요하다면서 환율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변화를 가져올 경우에 대비해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7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것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우선 추진하되 이외에도 외교와 군사, 금융 부분에서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북한의 3차 핵실험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4%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제 전문가들이 개발한 계량 모형과 경제 전문가 대상 조사 등의 기법을 사용해 경제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판매 부문과 부동산 시장이 부진에서 벗어나고 중국 경제 회복으로 무역도 호조를 보일 것이며 유럽 문제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낙관론의 근거로 꼽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24%는 올해 미국 경제가 3% 이상 고성장한다고 밝힌 반면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답변은 17%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일 마무리하시는 대로 명절 새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낮에도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 거라고 합니다. 날씨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명절 가족들 다 같이 모이니까 오랜만에 좋은 시간 나누시고 떡국도 드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덕담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증시 잠깐 봐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1%나 빠지면서 오전장 을 마쳤어요. 국내 증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느낌이 들고요. 코스피가 13포인트 정도나 오르는 데는 역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삼성전자, 또 현대차, 기아차 등등이 2에서 3%대 급등하는 것 분명 영향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2% 상승하면서 1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오전장 흐름 똑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3% 이상 급등세 나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따라가면서 0.5% 상승 중입니다. 5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 잠깐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다는 것 증시에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또 향후에 올해 들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되는 종목들은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2013년에는 정말 실적 좋아서 주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공부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종목 픽서스.